방법이죠. 지금 부모님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아버지가 85, 어머니가 82이요. 그러면 우리 황승희 씨도 나이가 적진 않겠네. 예, 저는 950불이에요. 그럼 이제 혼자 사시고 예, 저는 혼자 군산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부모님 거주지는 안성인데요. 제가 군산에서 계속 살 거라서 밭을 저 거주지 근처에 얻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내려오셔서 저랑 같이 밭일 하시고. 예. 매주? 네. 아니 근데 그 밭을 그 부모님 계신 안성에다 얻으면 되잖아요. 아, 제가 군산에서 계속 살 거를 좀 고집을 했어요. 군산에는 어떻게 살게 됐어요? 군산은 제가 다니던 직장이 천안이었는데요. 그 직장이 군산으로 이전을 했어요. 마지막 직장 생활을 군산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6년 전까지? 네. 그럼 직장 생활은 얼마나 하신 거죠? 학교 졸업하고 했으니까 20년은, 네. 그럼 20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캐드? 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6년 전이면 40대 네, 맞아요. 중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좀 너무 일찍 그만두신 거 아닌가? 다시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거는 50, 60 넘어서 하는 건 너무 늦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50 전에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평소 때 하고 있던 차에 몸도 좀 아파오고 예, 마치 부모님도 밭농사 하고 싶어 하시고 예, 그래서 겸사겸사 이때 나도 쉬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직장 생활은 지금 만족스러웠는데 그만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아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게? 예, 오래 다니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야근도 싫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마련하고 네. 6년 전부터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네. 네. 회사를 사표를 낼 때는 제가 농부를 전향할 계획까지는 없었어요. 아하. 예. 좀 쉬다가 예, 뭐 2, 3년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2, 3년 쉬면서 다른 기술을 배운다던가 그렇게 하면 전문가는 아니어도 다시 뭐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다시 재취업을 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지쳐서 쉬어 생각이죠. 예, 낙관적으로 좀 생각을 했지요. 근데 쉬어보니까 네, 그래서 쉬면서 너무 좋아요? 예, 엄마 아빠하고 밭에 다니면서 같이 농사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매일 하늘 보고 푸른 풀 보고 예, 제가 심는 거 열매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럼 원래 어렸을 때는 안성에서 농사는 안 지으셨어요? 아, 어렸을 때 농사 많이 졌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때는 예, 싫었어? 예, 제가 다시 농사 질 거라고 그때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부모님도 우리 따님이 그 농사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한데 그 아버님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딸이 그 땅을 마련했다고 덜컥 그걸 같이 하자고 그러셨을까? 저는 텃밭이라고 해서 진짜 한두 고랑 정도 처음에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손이 크셔갖고 최소 300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래야 염소를 키우든가 뭐 과수원을 하든가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거를 우리 셋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 그 많은 땅을.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정도 돼야 네가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다. 우리가 없어도. 그건 숨은 뜻이지. 예, 거기에 뭐 세를 주던 아니면 너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농사를 내가 뭐든 찾아서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내서 장만을 했지요. 그러면 앞으로 뭐 계속 혼자 사실 생각이시죠? 예, 저는 혼자 살고 있고요. 혼자 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부모님은 좀 걱정이 되셨나 보구나. 네, 혼자 살고 딸이 나이 들고 자주 아프고 하고 저도 타지 생활을 5, 6년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리워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다고 합의를 했지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서 사는 건 아니고 네. 이
밭을 매개로 해서 네, 맞아요. 자주 이렇게 만나는 네. 그렇게 지금 네. 살고 있는 거네요. 네, 그 매개체가 밭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 보면 요즘 뭐 인력난도 있고 네. 참 농사 지기 힘들다 네. 얘기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어요. 저도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고, 예, 엄마 아버지도 건강한 편도 아니고 나이도 있으니까 힘드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돈을 큰 수익을 낼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의미에서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또 땅이 아까우니까 남는 땅에 뭐든 다 심어요. 뭐든 다 심어서 어떻게든 수확을 하려고. 그거 다 우리가 먹지도 못하는데 그만 심으세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남 주면 줬지 나 땅을 놀리면 안 된다고. 예, 그런 좀 농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황승희 씨는 옛날 직장 나갈 때 출근할 때에 비해서 지금 이제 밭에 네. 나가는 게 좋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이렇게 좋아요? 불편한 직장 상사도 없고요. 지긋지긋한 야근도 없고요. 예, 엄마 아빠가 편하잖아요. 가서 일 안 하고 게으름 펴도 뭐라고 안 하시고. 와. 예. 그리고 아침에 화장 안 해도 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예. 이거 단순하네요. 네. 그 여행 가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소풍 가는 것 같아요. 매일 네, 밭으로? 예. 여러 작물들 이렇게 재배해 보셨는데 어느 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제일 만만한 건 상추예요. 상추는 저는 아침에 삼겹살 제가 고기 요정이거든요. 근데 상추를 전혀 안 먹었었어요. 감히 고기에 상추 따위가 그랬었는데 제가 아버지 엄마가 상추를 좋아하시니까 그거 따서 드려야 되겠다 해서 키웠다가 제가 같이 먹게 되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밭에서 예, 자기가 삼겹살에 키운 거라 그런가 봐요. 예, 너무 맛있어서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상추 없이 고기를 못 먹을 정도가 됐거든요. 원래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셨구나. 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상추 밭은 제 담당이에요. 제가 물 주고 금방 나던데? 키우고. 예,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싹 따오면 싹 따오면 또 따왔는데도 바로 나오고. 다음 주에 가면 그대로 나 있는 거예요. 타임루프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렇게 막 흔하게 나도 되게 소중하죠. 직접 네. 재배한 거라. 네. 많이 나서 그걸 따서 또 여러 봉다리 만들어서 친구들 집 아파트 문고리에 걸어놓고 오기도 해요. 낮에. 혼자 다 못 먹으니까. 그 책을 쓰셨어요 또? 네. 제목이 사이보그 가족의 밭농사. 네.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풀매다가 너무 풀매라는 게. 풀매는 밭에서 풀을 매는데요. 풀 매는데. 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는 쪼그리고 앉아서 풀 매는 작업을 하시고 엄마는 농사 엉덩이 방석에 꼭 앉아야 되고 저는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요. 사족보행 자세로 기어다니면서 풀을 매거든요. 예,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다 다르네. 셋이 자세가 다른 거 보니까 다 신체가 아픈 곳이 다르고 다 편한 자세가 있고 불편한 자세가 있다 보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는 몸에 철이 박혀 있고, 예, 아버지는 손가락이 몇 개가 한 2개 정도 없으시고요. 공장에서 다치셔갖고, 예, 저는 또 임플란트 해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면 터미네이터처럼 나사가 박혀 있는 웃음 모양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다 인조인간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이보그란 말을 쓰신 네, 거예요? 네. 사이보그 가족의 예, 밭농사.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상적인 생물 인간의 가족이 아니라 사이보그 가족들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농사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근데 그 가족 교육 헌장이 있다고요, 집에. 그 무슨 옛날에 국민교육원장은 있었어도. 네. 저희 가문이 각자 알아서 아프지 말자 하거든요. 지금 셋 중에 누가 하나 아프면 대체 인력이 없으니까 예, 그 아프면 또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럼 농사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러 가지 한 분이 아프면 두 분이 일을 못하네. 맞아요. 그래서 알아서 각자 아프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잔소리를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무거운 것을 좀 나눠서 조그맣게 여러 번 들면 좋을 것을 아버지는 그게 성에 안 차셔갖고 크게 짐을 나르고 하세요. 그게 저는 너무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잔소리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아프면 안 된다. 아프면 사는 게 지옥이다. 안 아파야 이렇게 오래오래 계속 아버지 좋아하는 농사 하실 수 있고 저랑 계속 만날 수 있는데 최근에 아프셨다며, 그 아버님이. 네. 그 감자 농사 끝나고 그 무거운 감자 자루를 혼자 그렇게 나르셔갖고 셋이 일을 하면 나이가 제일 적은 제가 가장 힘들고 무거운 거 드는 것을 할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렇거든요. 저는 많이 게으름 피는 편이고요. 남자는 또 남자니까. 네, 아버님이 나이는 드셨어도. 네, 네. 그러더니 어느 날 못 일어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쾌차하셔갖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예. 그 여기 책 보면은 엄마와 딸은 서로가 친정이다? 라는 글이 있는데 이게 네. 무슨 내용이에요? 네, 제가 아팠었거든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었는데, 예, 그럴 때 엄마가 와서 간호를 해주면서 엄마의 그때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고 또 엄마가 아프면 또 제가 친정이 간호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친정이라는 생각을 그때 한 것 같아요. 모든 딸은 다 느낄 것 같아요. 똑같이. 그 여기 보면 4인 가족의 알약이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무슨 약이에요? 어디 그래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보다 가족이 더 잔병이 안 걸린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어요. 가족끼리 사는 거. 예, 서로 인간의 온기, 가족의 온기를 느끼면서 예, 그러면서 잔병이 잘 안 걸린다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다가 이불을 뭐 걷어차도 덮어줄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면 감기도 잘 걸리고 그게 너무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혼자 살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일부러 가족을 억지로 이루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한 거죠. 뭐 우주인이 먹는 식사 알약이 있듯이 예, 미래에는 약국에 그런 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 예, 4인 가족치 알약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제가 4인 가족하고 같이 살면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면서 병이 다 낫는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허무맹랑한 상상인데. 네. 이렇게 그 직장 다닐 때에 비해서 이렇게 네. 부모님하고 같이 밭농사 지어보니까 네. 그 가족의 의미가 좀 다르게 와 닿겠어요. 아무래도 직장 다니면 부모님과 만날 시간도 적고 네. 그 기회가 적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뭐 매주 이렇게 같이 만나서 또 일을 하면서 또 돈독해지잖아요, 같이. 네. 제일 좋은 것은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옛날에는 대면 했어요. 예, 아빠하고 그랬었죠. 엄마하고는 평소에 스킨십을 많이 하는 편이고, 예, 평소에 여행도 자주 다니고, 예, 뭐 목욕도 같이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자주 다퉜다 또 화해했다, 예, 그런 관계잖아요. 보통 모녀가. 근데 아버지하고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랑은 굉장히 친한 편인데, 예, 아버지는 엄하셔갖고, 예, 이야기를 많이 못하는 편인데, 밭일을 하면서 이야기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밭일 하면 제가 없을 때는 엄마 아빠 두 분은 아마 하루 종일 딱 두 마디 하실 거예요. 뭐 먹자, 가자. 그거 말고 말씀 안 하시니까.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이 수다 담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 얘기를 자꾸 제가 여쭤보고 끄집어내요.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옛날 얘기 하시면 맞아, 어른들은 네. 옛날 얘기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예, 저도 그게 너무 좋아요. 듣고 싶죠, 그럼. 네. 그래서 엄마 아빠 옛날 얘기, 만난 얘기부터 각자 살아온 이야기부터 그래서 그런 얘기 듣는 게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버님 맨날 뭐 6.25 겪은 얘기. 네, 네, 맞아요.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죠. 네. 새참은 주로 뭐 먹어요? 새참은요, 아빠가 단팥빵 좋아하셔서 단팥빵 하고 치킨 사갈 때도 있고요. 그 버는 건 별로 없는데 네. 다 먹는데 다 쓰게. 아, 네, 간식비 많이 들어요. 단팥빵. 일꾼들이 너무 떡, 드시는데. 예, 떡, 바나나, 호빵. 예,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우리 이제 황승희 씨가 농사를 지으면서 네. 부모님하고
어찌 보면 일상을 공유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옛날엔 따로따로 살았는데 네. 뭐 가끔 찾아뵙고 이렇게 맞아요. 직장 생활할 때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부모님과 이 밭농사라는 일상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네. 뭐 아버님 얘기도 듣고 아버님 과거 옛날 기억들도 이렇게 네. 듣고 그래서 과거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찌 보면 직장을 나와서 이제 지금 생활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 좋은 이유가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이 아닌가. 회사에서는 상사나 이들하고 함께 하는데 가족과 함께 하니까 지금 생활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직장에서는 실수를 하면 혼이 나고 뭐 맞아요. 이러는데 가족들은 그걸 다 품어주잖아요. 네. 제가 농사 초보라서 처음에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네. 농사라는 게 아버지는 쭉 해왔던 일이시니까 예,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한다, 그 뭘 준비해라, 뭐 한다, 뭘 준비해라. 그거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거대로 저는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는데도 실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퇴비하고 비료 이런 거 미리 준비해놔라. 그래서 비료를 사왔다 놔라. 그럼 아빠 비료 어디서 사요? 그럼 농협 가서 사지. 그럼 제가 아는 농협은 나이 50 먹었어도 제가 아는 농협은 시내에 있는 농협인 거예요. 은행농이요? 네. 거기 가서 번호표를 뽑고 여기서 비료를 준다고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몰라요? 네. 저도 아는 거를 모르시네. 그래서 설마 했죠. 그 번호표 뽑고 가서 비료 주세요 하니까 비료는 여기서 파는 게 아니다. 예. 그 농자재 그런 걸 농협이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모님한테 그걸 배울 기회가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시골에서 같이 살 때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도시화 되면서 네. 부모에게 뭘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지금 배우고 계신 거네. 네. 그것도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아버님이 아는 걸 이렇게 맞아요. 딸에게 전수해주고 네. 가르쳐주는 또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모로서 보람도 있고. 네, 예. 그게 서로 이렇게 뭐가 맞는 네. 거겠죠. 네. 그런 실수를 해도 아버지는 다 실수할수록 가르쳐주면서 네. 재밌겠지. 네, 네. 자기 딸 이렇게. 네. 그리고 그거는 마늘 심을 때도 엄마랑 아빠랑 저랑 셋이 심으면 다음 주에 가보면 제가 심은 줄만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잘 배워서 심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그러면 그거는 수익으로 따져도 큰 손해잖아요. 근데도 다 그거 괜찮다 하시고 품어주시고 예 그런 게 진짜 가족의 사랑 같아요. 그게 직장이었다면 굉장히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 그렇죠. 큰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엄했던 아버지가 자주 보니까 그냥 늙고 병든 하나의 노인으로 보이면서 짠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는 만큼, 그러니까 이해하는 만큼 공감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죠. 네. 드문드문 가끔 보면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네. 가까이서 늘 대화하고 이렇게 네. 보다 보니까 네. 그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족이 이렇게 해체된다는 게 원래 부모가 이제 자녀에 대해서 뭔가 해줬던 역할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농사를 가르쳐 준다거나. 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닭 같은 거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네.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부모가 자식한테 뭐 안 가르쳐 줘도 네. 자식이 알아서 뭐 유튜브에서 배우고 네, 다 맞아요.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 역할이 생긴 거죠. 네. 아버님 맞아요. 역할이 생긴 거고. 네, 맞아요. 그게 가족이 다시 복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젊고 배운 게 많은 것 같아도 예, 농사 면에서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요. 영농일지를 제가 쓰는데요. 농사가 1년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저는 작년 일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써놓은 걸 보지 않는 한. 그쵸. 네, 근데 아버지는 때 되면 이제 뭐 할 때 됐다, 뭐 할 때 됐다, 미리 딱 뭐 그 준비해라. 네. 절기로 딱 네, 아시죠. 네. 그 실력을 아버님이 한번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네.
이제 따님이 이제 직장에 안 나가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네. 그걸 써먹을 수 있으시잖아요. 네. 가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리 사이보그 우리 다 환자들이 모여서 네. 엄마 아빠 우리 그 황승희 씨까지 네.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네. 알콩달콩 사시는 거네. 네. 네. 어렸을 때보다 이렇게 중년 좀 지나서 이렇게 다시 또 합치는 생활이 예, 저의 그 이해 인생에는 또 큰 의미네. 예, 굉장히 큰 의미예요. 새로운 제가 얻었거나 뭐 성공을 했거나 그것보다. 예, 그런 것보다 가장 큰 가족의 그 재발견이네. 네. 예. 반일을 할 때 꼭 제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날 일을 마치면 진짜 일 많이 한 얼굴로 땀 흘리는 그 상태 그대로 셀카를 찍어요 매번. 그리고 엄마 아빠 한 번씩 안아드리면서 토닥토닥하면서 엄마 뭐 우리도 아버지는 이게 지금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빠는 이제 어색해하세요. 사진 찍는 것도 어색해하시고 제가 안아드리는 것도 이 직장도 어색해하시고. 그만두더니 이게 네, 다 큰 딸이 안으려고 하고 이상한 애교를 하니까. 근데 그래서 처음에 어색해서 아빠랑 안을 때 서로 엉덩이를 쭉 내밀고 되게 모양이 이상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핸드폰을 들면 자동으로 아빠도 화면 안으로 들어와서 웃으시고, 예, 안을 때도 같이 안으시고 제 어깨에 같이 두드려 주시고. 큰 수확이 있네. 네, 그래서 힘든 게 서로 싹 가셔요. 우리 황승희 씨 지금 오늘 방송이 처음이신가요? 네. 네. 우리 원래 방송은 이런 거 하면요. 네. 뭐 하나 시키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저 엄마 아빠 지금 여기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네. 지금 내일 모레가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네. 엄마 아빠께 네. 이 지금 생으로 네. 한 말씀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 한 말씀 하시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바래요. 더 바라는 게 없고, 오래오래 아프셔도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0대 조기 은퇴 후에 부모님과 농사 지으며 새로운 인생을 일구고 있는 황승희 씨였습니다.